굉장히 구조가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부동산 잡는데 너무 방점을 두어 너무 남용한 측면이 많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전시행정 그냥 마구세롱만 뭐 이상한 말만 자꾸 해가지고 뭘 부지런히 하는 것 같은데 실현되는 게 없고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아니 정부도 빠르게 해준다면서. 그 말만 하고 가서 이제 아무 이제 액션이 없는 거죠. 새 제도만 자꾸 내요. 뭐 내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현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YTN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계시죠. 고종환 원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5가지가 총 어떤 대책의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공급 나왔고 이제 대출은 이제 627 대책에서 이미 한번 나왔으니까 다음 이제 세금하고 전매 제한, 그러니까 거래를 막고 세금을 증가하는 요 대책이 나올 수도 또 있다. 청약제도. 청약까지. 네. 그럼 요것들이 이제 아직은 얘기가 없는데 약간 뭐 토어제를 이번에 좀 국토부 장관이 뭐 할 수 있게도 좀 바꿔놨고. 뭐 대출 규제도 살짝 뭐 얘기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이제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의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 상당히 그런 면은 솔직한 것 같아요. 뭐 과거에는 막 이번이 뭐 생대책이고 뭐 마지막이니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우회다, 솔직하다. 이제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그 얘기는 아마 과거에 정부 대책이 뭐 문재인 정부 때도 26번 나왔는데 못 잡았다라든지 또 노무현 뭐 그런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이제 뭐 물론 이제 한꺼번에 싹 나와서 좋겠지만 시장이 녹록치 않다. 뭐 그런 인식이 쉽지 않다라는 걸 고백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세금 대책이에요.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보유세는 재산세, 뭐 거기 중에 종부세죠. 이게 있고. 근데 이제 세금 얘기를 잠깐 하면 저도 기재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을 오랫동안 해서 뭐 저도 세금을 선진국 스탠다드로 좀 전환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세금은 굉장히 구조가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부동산 잡는데 너무 방점을 두어 너무 남용한 측면이 많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세금은 왜 있냐고 그러니까 부동산 잡으려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공약에서도 세금은 안 세금으로서 집을 잡는 그런 일은 안 하겠다 했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다.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세금을 안 하고 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하고 세금 두 개만 잡으면 여기다가 재건축까지 잡으면 그냥 서울은 그러니까 집값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주거의 선호도 아까 빠졌는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는 거잖아요. 신축 멀죽신해서 그렇죠, 있는 것인데 그렇죠. 세금 얘기를 하면 지금 두 가지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해서 지금 이걸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69%에서 이게 뭐 80%인가 이렇게 올리겠다고 해요. 더 이상 올릴 수도 있겠죠. 과거에 올라갔던 걸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갔던 걸 윤석열 정부가 낮춘 거니까 이제 정상화라는 이름을 붙이면 돼요. 이제 원상복구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거는 법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이건 정부가 시행령으로 바꿀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거든요. 이걸 또 올려요. 우리나라 가격의 종류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가격도 굉장히 복잡하죠. 4가지가 있어요. 그걸 알아두면 하나는 공시가격이 있어요. 있고 두 번째는 기준시가가 있어요. 상가 같은 거는 기준시가로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율도 필요하고 공정시장 이게 상당히 너무 이거는 정의에 안 맞다. 공정이라는 뜻이 그런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조정하는 조금 복잡해요. 개념은 좀 다른데. 산식이 몇 개가 있죠, 이렇게. 네, 산식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실거래가예요.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예요. 이거는 투기 잡는다고 실거래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정가액이 있어요. 앞으로 감정가액으로 이제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준 시가가 아니라 상가도 지금 세금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정가액으로 하겠다 하는 게 대책의 내용이 있어요.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란 말은 안 써요. 그러나 뭐 자금 조달 계획서를
까다롭게 한다든지 또 여기 세금에 대한 지금 세무조사가 이미 강화됐어요. 제 주변에 다 그럼요. 세무조사 받는다고 좀 시끄럽더라고요. 네.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은 네 가지가 있고 앞으로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좋아지게 됐어요. 그다음에 세무사도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세무 수요가 엄청 지금 네. 폭증해요. 세무조사들이 나오면 뭐 예, 세무사 세무사들이. 돈 벌게 생겼고 간평사 돈 벌게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기준시가 대신에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조사해서 발표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감정평가사를 하는 게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를 받는 물건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네. 경매 물건뿐만 아니라 토지 보상뿐만 아니라 네. 그렇게 될 상황에 있고 그래서 세금은 지금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현실화율 그다음에 공정시장가 이렇게 돼가지고 좀 높아질 가능성은 커졌다. 보유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가 내년에 5월 5월 9일에까지 일몰이 돼 있잖아요. 이걸 네. 연장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세제가. 네. 그 얘기는 내년 5월 9일로 종료된다라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그렇죠. 뭐 연장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 연장할 리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수가 펑크 났으니까 네. 예, 그렇게 보여져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 6월 1일에 이제 종부세 부과인 문제인데 지금 현재로 보면 종부세 같은 경우는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네. 이제 그 부담 가격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취득세도 중과가 되고 보유세도 좀 올리고 취득세는 종합대 이제 이미 중과잖아요. 근데. 예, 이미 그렇게 중과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네. 정해버리면 네. 그 2주택, 3주택 살 때마다 네. 1에서 3%가 8에서 12로 뛰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종부세 이런 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면 세금을 손 안 대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과거처럼 취득세도 높고 보유세도 높고 양도세도 높은 예, 그 방향으로 갈까요? 그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좀 실패를 했는데 다시 한번 또 그거를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가 급감하죠. 급감하는데 강남 그때 어땠어요? 우리 기억 네, 안 나세요? 근데- 그때 집값이 계속 올랐다니까 네, 일시적으로 계속 올라요. 내렸다가 네. 다시 네. 올라가고 그 이유는 매물이 없고 공급 자체가 네. 입주물도 없고 매물이 안 나와요. 그렇죠. 이 부자들이 팔고 가면 좋은데 안 그렇지가 팔잖아요. 않아요. 네. 그리고 가격 상승 기대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지가 없다는 거. 가격 상승 기대감이 남아 있을 때는 안 팔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심리 아까 이제 우리가 집값 상승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심리는 맨 마지막에 작동해요. 그러니까 살 것인가 팔 것인가는 네. 금리나 수급이나 정책이나 네. 이 모든 걸 물가나 또 자산 시장의 동향 이 모든 걸 다 고려한 후에 이제 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사고 싶은 마음부터 바로 들고 이러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팔려고 내놓는 물건이 없었다. 대체 주거지가 없었다. 날 보고 어디 가란 말이냐. 네. 그래서 버틴 거죠. 일부러 버텼다. 그리고 집값 상승 기대. 그리고 돈을 번 사람은 이제 소득 수준이 되면 양극화해서 돈을 벌게 되면 새로 진입하려는 수요는 많잖아. 이게 계속 있죠. 수요 초과죠. 그렇죠? 네. 특정 지역에. 특정 지역에 그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도 그렇게 그런 현상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재현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수요를 조금이라도 좀 줄여주려면 최소한 지금 이제 신축 선호도가 높으니까 그 신축이라도 좀 다른데 많이 지어지면 조금이라도 좀 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공급 대책에 보면은 좀 재개발 재건축 좀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조금 없죠. 인허가 이제 인허가만 좀 땡겨 인허가만 좀 단축인데 인허가 단축한다고 하는 소리는 정말 오랫동안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또 서울시를 보면 더 잘 알아. 서울시는 막 신통기획이라고 네. 그게 신통이 뭐예요? 뭐 신속통합. 신통방통이 아니고 신속통합기획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인허가 빨리 해준다고 해서 신통인데. 예, 근데 네. 됐냐고. 없다고. 잘 안 됐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전시행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지 말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법을 바꿔야 돼요. 네. 이 재건축에 10개의 절차가 있는데 뭐 8개, 10개의 절차가 있는데 어쨌든 추진이 조합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사업 승인하고 네. 여기 관리 처분하고 근데 또 왜 빨리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제초한 문제가 이번에 빠졌어요. 맞아요. 그걸 세금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제초안도 이중과세. 근데 제초안을 이게 3천만 원 이상 최대 이익에 대해서 50% 환수거든요. 네. 이게 또 내관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완화를 해달라고 개인적으로는 건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3,000으로 하지 말고 5,000이나 6,000, 50%로 하지 말고 30% 정도만. 그러니까 이중과세 늘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이걸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 속도를 내려 그러면 완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지 않고는 공급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공급 속도가 안 나요? 우리 정 대표님도 전문가니까. 네. 아 근데 뭐 지금 세금 그 얘기는 재초안을 그냥 한다는 거던데요. 이번 정부는. 아,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재초안 해보고 뭐 문제되면 나중에 바꾸겠다는 거면 그런 거고. 공급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이 문제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근본 원인을 알면 근본 해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네. 전시행정 그냥 마구 새로운 것만 뭐 이상한 말만 자꾸 해가지고 네. 뭘 부지런히 하는 것 같은데 실은 되는 게 없고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그때 막 행복주택 보금자리 이름만 바꿔가지고 나오는데 막 신혼 희망 이거 다 같은 거예요. 네. 그래 놓고 실질 성과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다니까. 지금 이러고 5년 지나면 또 정권 바꿔주면 네. 아 그거는 이제 없는 걸로 하고 새로운 거 새로운 이름을 예, 이게 하고. 무늬만 바꿔가지고 이게 이제 하여튼 제가 이 얘기하려는 거에 답답하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빠르게 되지 않고 스톱되고 있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국민들은. 네. 뭐죠? 예, 1번은 소위 말하면 첫 번째는 공사비가 급등해서 그래요. 네. 최근에. 그 공사비가 급등하니까 조합과 지금 한 850만 원 되더라고요. 네. 최근에 한 거. 강남은 이제 1,000만 원 시작. 1,000만 원 넘어갔죠. 네. 네, 이렇게 되니까 그 공사비 갈등으로 해서 조합과 시공상 간에 소송이 들어가. 1년 반씩 끌어요. 저 네. 맞아요. 올림픽 봤죠? 보면. 네네. 거기도 보면.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 사이에 또 금융 비용이 증가하죠. 일단 인건비가 올라갔죠. 네. 네, 이런 것들이 문제고, 예,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그 앞단에 있는데 하나는 늘 비대위가 존재해요. 네. 예, 저도 그저께 미성아파트 여의도에 이제 재건축해서 조합원 대상으로 강의를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곳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예전에 서울시하고 재건축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가지고 조합장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한 몇 년간 했었거든요. 이 조합장들의 고민이 뭔 줄 알아요? 꾼들이 있어요, 선수들이. 아, 있죠. 예, 그래가지고 비대위 전문가가 만들어요. 추진이 되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 벌써. 네. 비대위가 들어가가지고 한 개, 두 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송이 막 넣고 더군다나 조합이 이제 일단 또 우여곡절 끝에 조합이 된다 하더라도 또 비대위가 돼가지고 네. 뭐 분양가는 얼마니 막 이건 얼마니 뭐 어디를 또 시공사서 하여튼 그래서 이 분쟁과 네. 갈등, 분쟁이 이제 법적 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나 국토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런 걸 자, 좀 우리끼리 중재를 가까우니까 해줘야죠. 그러니까 뭘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근데 공무원들이 노력할까요? 쉽지 않죠. 예, 그 만나가지고 들어주고 또 그 접점이 뭔지 대안을 제시하고 또 소송이 걸렸으면 빨리 소송이 되도록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이 네. 소송이 민간의 소송이지만 증인 제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편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요즘 비리 조합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조합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전문가 조직을 만들기는 했는데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법적 강제력을 가진 조정기구가 법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사실 그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소송 가면 조정기구에서 불복해서 갔는데 부당한 사람을 하면 재판에서 빨리빨리 끝내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판사가 봐도 이건 좀 지나친데 이미 조정 대상 전문가들이 1차로 거쳤는데도 이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네,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도 해야 되고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이거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가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비싸요. 근데 중국이나 이런 데 목재 동남아 굉장히 싸요. 이게 자재 비축제 도라고 농산물 비축제라. 그러니까 네. 27만 가구가 필요해요. 그 27만 가구를 짓기 위해서는 시멘트와 철근과 그렇죠. 뭐 콘크리트 얼마 필요한지 그것도 계산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각자 지금 가서 뭐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실 뭐 공동 구매를 하든 아니면 뭐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죠. 이 소위 말하면 대량 구매. 네, 지금 100만 원을 규모의 줘야 구매. 되는데. 예,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싸게 30% 들어오고 또 하나는 그 공사 인력이에요. 지금 공사장에 가보면 저도 뭐 건설회사에 공무원을 오래 해서 그런데 가보면 얘기를 어제도 들어보니까 전부 다 저처럼 노인이 와 있대요.
그리고 노인이 그 전문이 아니에요. 공사 그 했던 기능 인력이 아니에요. 네. 먹고 살려고 나온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속이 터진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재가 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동남아시아에서 인력을 수입하면 돼요. 인력 쿼터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공사장에는 딱 쿼터제가 있어요. 근데 조선소는 없앴어. 그래서 우리 조선이 호황이 돼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용접공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노인들이 없어요. 뭐냐면 인력 쿼터를 동남아에서 얼마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또 왜 이런 제도를 두어가지고 건축은 안 돼요. 네. 딱 정해진 인원 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좀 나서면 돼요. 저보고 하라 그러면 바로 할 것 같다. 직업훈련소 같은 데를 통해서 동남아에 용접공이다고 예를 들어. 그러면 얘들 한 6개월 가르쳐. 네. 숙련공이 들어가면 같은 임금에 그걸 국가가 공무원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걸 혹시 청와대나 대통령실이나 보시면 지난 정부에서 제가 이거 여러 번 건의했거든요. 근데 안 들어. 뭐 그거 해야 할 귀찮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네. 된다. 그 다음에 PF 마지막으로 저도 지금 PF 문제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가 있어요. 옥석 구분을 해줘야 돼. 근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안 했어. 무슨 얘기냐면 돈을 빌려준 은행은 알아. 이 사업장이 그렇죠. 우선 사업주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은행이 잘 알죠. 바로 알죠. 예, 그리고 지금 뭘 막아 부족한지 알아. 네. 그리고 사업장 지금 분양이나 이런 걸 정보를 모아보면 분양성이 있는지 갔을 때 돈을 정상 지급이 그런 작업을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 태영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걸 살릴지 죽일지 예, 그 사업장을 어떻게 할지 이래가지고 돈을 지급할지를 끝나야 구조조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브릿지론이 PF로 진행이 되고 PF에 자꾸 연체율만 올라가가지고 페널티만 매기거든요. 그러지 말고 추가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정상화하고 그렇게 해서 문 닫을고서 문을 닫아서 MPL로 해서 공매로 다시 자금력이 있고 튼튼한 회사가 들어와서 이어봐. 경매하고 똑같아. 잔치가 끝나야 그렇죠. 새롭게 될 텐데 이도 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정부는 이제 뭐 6월 3일 날 돼가지고 아직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말을 독촉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인허가 기간 이런 것들도 법으로 묶어야 돼요. 공무원들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공무원이 움직여야 되는데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공무원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도 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해가지고 통계 조작하라고 그래서 통계 조작했더니 목이 나를 그러니까 안 움직이죠. 네. 예, 그게 시킨다고 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법의 규정이 없는데 열심히 해본다고 뭐 적극 그럴 이유가 나섰다가 없으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또 오해를 받을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무에서 사실 그 시간이 끌리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뭐 인허가 쪽에서만 뭐 단축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 어찌 그렇죠. 보면. 돈 문제. 그러니까 이런 돈 문제가 것들이, 가장 크고 예. 우선.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을 짜야 돼요. 네. 종합 계획을 이걸 지금 할 것 같아요. 이걸 짜가지고 하나하나 그 허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돌덩이를 치우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재건축도 아니 조합원대로 빨리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네. 그럼 또 왜 안 하냐 이거잖아요. 아니 정부도 빠르게 해준다면서. 네. 그 말만 하고 가서 이제 아무 그 이제 액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새 제도만 자꾸 내요. 뭐 도심 복합격. 내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현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